전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50도 사막에 지하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것도 아랑곳 않고 말이죠. 세계 강대국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 건설 기술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금액으로도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은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말 한국이라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3년 리야드 교통청 회의실.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인 메트로 프로젝트 낙찰자 발표 순간이었어요. 몽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가와사키, 중국 CRC, 세계 철도 강국들이 총출동했거든요. 당연히 이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삼성물산. 이게 맞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가 사막에 지하철을 짓는다고요? 동료 파이살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갤럭시도 쓰고 있었고 현대차도 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특히 리야드 같은 곳에서는 말이에요. 50도 폭염이 일상인 사막도시. 모래폭풍이 하늘을 뒤덮는 곳. 낮과 밤 기온차가 30도씩 나는 극한의 땅. 세계 최악의 건설 환경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유럽은 백년철도 역사를 자랑했어요. 일본은 신칸센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중국은 초고속 시공으로 유명했고요. 그런데 한국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6개 노선, 176km, 85개 역사, 게다가 무인 운행까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사막에서 해낸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 최대의 모험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끔찍한 실패로 끝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체결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사막을 알기나 할까?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쏟아지는 질문들이었어요. 압둘라, 정말 괜찮을까? 철도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동료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야드는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50도 폭염이 일상이에요. 모래폭풍이 하늘을 뒤덮죠. 낮과 밤 기온차가 30도씩 납니다. 이런 곳에서 지하철이 제대로 될까? 회의실에서 동료 파이살이 말했어요. 압둘라, 우리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모든 걸 집어삼킨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사막 모래는 정말 끔찍합니다. 미세한 입자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어요. 전자장비고 뭐고 다 망가뜨려버리죠. 철로도 순식간에 뒤덮어버립니다. 50도 폭염에서는 콘크리트가 갈라져요. 철근이 팽창하고요. 모래폭풍이 불면요. 1m 앞도 안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밀한 지하철을 운영한다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유럽은 백년철도 역사를 자랑해요. 일본은 신칸센이 있고요. 중국은 초고속 건설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물론 기술력은 인정해요. 서울 지하철도 잘 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막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혹시 끔찍한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온 나라가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6개 노선, 176km, 85개 역사. 게다가 무인 운행까지. 이 모든 걸 사막에서 해낸다고요? 상상도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삼성물산 제안서가 도착한 날이었어요. 택배 박스가 무려 3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표지에 한글과 아랍어가 함께 적혀 있더군요. 두 번째 박스에는 CD롬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모형까지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로 준비했다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박힌 문구가 있었어요. 무인 운행 15년 무사고 달성. 부산, 서울, 인천 지하철 실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역사,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리는 승객들. 정말일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정말 놀라웠어요. 리야드 기후 데이터가 월별,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습도, 풍속, 모래폭풍 빈도까지. 마치 우리보다 우리 날씨를 더 잘 아는 것 같았어요. AI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 설명을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의 움직임까지 파악한다는 거였어요. 60도 환경에서도 작동 보장. 사막용 특수 냉각 시스템 설계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군사용 규격이라고 하더군요. 모래폭풍 완전 차단 밀폐 설계. 지하 역사 입구 설계도를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2중 3중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띈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문화와 종교 환경까지 반영한 설계. 이게 무슨 뜻이죠?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라마단 기간 승객 패턴 분석, 예배 시간 고려한 열차 운행, 성별 분리 탑승 구역 설계. 이런 걸 외국 회사가 어떻게 알지? CD를 컴퓨터에 넣어봤어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습니다. 리야드 지하철이 실제로 운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생생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은색 열차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어요. 역사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에는 아랍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꿈 같은 모습이었어요. 모형도 정교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열차 모형인데 문짝까지 열리고 닫히더군요. 제안서를 다 읽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동료 파이살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압둘라, 너무 걱정하지 마. 계약서에 성능 보장 조항 다 들어가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약속 못 지키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정말 이런 지하철이 돌아갈까요? 모래폭풍이 불 때도 문제 없을까요? 리야드 시민들 교통난이 걸린 문제였어요. 실패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날 밤도 잠 못 이뤘어요. 한국이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한 구석에 적힌 문구가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사우디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완벽한 아랍어 발음이었어요. 한 달 후 공항에서 삼성물산 대표단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표단을 이끄는 강민수 본부장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아랍어를 잘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강민수 본부장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아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 예법을 알고 계시죠? 제가 묻자 강민수 본부장이 웃었어요.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이요? 그때 한국팀 전체가 줄지어 나왔어요. 총 12명이었는데 모두가 현지식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수화물을 받는 곳에서 또 놀랐습니다. 모든 가방 라벨이 아랍어로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개인 짐까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준비했다고? 가방에서 나온 것들이 더 놀라웠습니다. 리야드 기후 데이터가 담긴 두꺼운 파일, 사우디 문화 연구 자료, 심지어 아랍 요리 레시피북까지. 강민수 본부장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들은 그냥 와서 일하고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던 거죠. 차에 타자마자 강민수 본부장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압둘라님, 저희 팀은 사우디 문화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발음이 정말 정확했어요. 라마단 기간 승객 패턴까지 분석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는 승객이 급증하고 낮 시간에는 현저히 줄어들죠. 정말요? 네.
금요일 집단 예배 시간에는 특정 역으로 승객이 몰립니다. 이런 패턴을 모두 반영해서 운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동승한 팀원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리야드 지도 위에 모스크 위치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모스크별 예배 참석 인원까지 조사되어 있더군요. 이런 것까지 조사했다고?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 본부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호텔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습니다. 한국팀 전체가 현지 복장을 준비해 왔더군요. 흰색 긴팔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사막 환경에 맞는 옷차림이었어요. 심지어 머리에 쓰는 구투라까지 준비했더군요. 이런 복장까지 준비하셨네요? 제가 묻자 엔지니어 김태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현지에 맞춰 살아야죠. 우리가 여기 손님이니까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더 놀랐습니다. 한국팀이 할랄 음식만 주문했거든요. 돼지고기는 당연히 없었고 알코올도 일절 없었어요. 무슬림 문화를 존중한다는 표시였죠. 강민수 본부장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우디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왔어요. 이들은 정말 진심이구나. 그때 처음 확신했습니다. 이게 리야드라고요? 이틀 후 첫 정식 회의였어요. 교통청 대회의실에 간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강민수 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리야드 지형을 3D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까만색에서 서서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타난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리야드 전체가 눈앞에 떠 있었거든요. 킹파드 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킹덤 센터, 파이살리아 타워까지. 건물 하나하나가 실제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나무 한 그루, 가로등 하나까지 정확했습니다. 와!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죠? 제가 물었어요. 1년 동안 작업했습니다. 강민수 본부장이 답했어요. 위성 데이터 3,000장, 드론 촬영 500시간, 현지 조사팀 6개월 상주했죠. 1년 동안이요? 계약도 따기 전에요? 강민수 본부장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줌인되면서 킹 압두라지즈 역 주변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내부까지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간별 승객 패턴을 보시죠. 화면에 시계가 나타났어요. 오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었죠. 갑자기 특정 지점들이 빨간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모스크 주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스크 근처 역으로 승객이 몰립니다. 시계가 돌아가면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낮 12시가 되자 대부분 지역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는 승객이 30% 줄어들어요. 오후 6시가 되자 다시 빨간색이 번져나갔어요. 퇴근 시간과 저녁 예배가 겹치면서 승객이 50% 증가합니다. 정말 정확했습니다. 라마단 기간 시뮬레이션도 보여줬어요. 밤 시간에 특정 구역이 노란색으로 빛났습니다. 수후루 시간이죠. 새벽 식사 때문에 이동량이 늘어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간부들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술 담당자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나사에서 화성 탐사에 쓰는 기술을 응용한 초미세 모래 필터입니다. 화면에 현미경 사진이 나왔어요. 머리카락보다 1000배나 얇은 모래 입자였습니다. 0.1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완전 차단 가능해요. 실제 테스트 영상이 나왔습니다. 모래를 기계에 뿌리는데 반대편으로는 전혀 넘어오지 않더군요. 군사 규격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60도 환경에서 기계 내부는 25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에 쓰는 냉각 기술을 적용했어요. AI 예측 시스템으로 모래 폭풍을 2시간 전에 감지합니다. 리야드 상공 위성 사진이 나왔어요. 서쪽에서 거대한 모래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비 모드로 전환돼요. 모든 역사 입구가 밀폐되고 환기 시스템이 정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검증된 기술들이었거든요. 마지막에 가격과 공기를 발표했어요. 경쟁사보다 20% 저렴하고 공기는 30% 단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동료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압둘라, 이거 정말 대단한데?
기술력이 상상 이상이야. 저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습니다. 말과 자료는 쉽다. 진짜 문제는 현장이야. 사막의 현실은 어떤 기술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56도라고요? 공사 시작 2달째 기록적인 폭염이 왔어요. 아침 7시인데도 벌써 45도였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56도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서 신발 밑창이 달라붙을 정도였거든요. 달걀을 떨어뜨리면 바로 익을 상황이었어요. 현장 점검차 공사장에 갔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사우디 인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소금기로 하얗게 변했을 정도였죠. 지하 20m 터널에서도 기온이 40도를 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졌어요. 김태영이라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열사병이다. 제가 급히 달려가려던 순간 사우디 인부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얼른 그늘로 옮겨. 물을 가져와. 아니야,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사우디 인부 하산이 소리쳤어요. 급히 차가운 걸 주면 쇼크가 올 수 있어.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지혜였죠. 또 다른 인부 아흐메드가 뛰어왔어요. 전통 약초 우린 차가 있어.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사막 열사병 치료법이었습니다. 인부들이 김태영을 그늘진 곳으로 옮겼어요. 옷을 풀어주고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놨죠. 약초차를 조금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산이 아랍어로 중얼거리면서 김태영의 맥박을 짚어봤어요. 30분이 지나자 김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슈크란. 슈크란 자지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툰 아랍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우디 인부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일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달 후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팀 전체가 단식에 동참한 거였습니다. 의무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강민수 본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일하는 동료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해가 뜨기 전 수후루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프타르 시간에는 다 같이 금식을 끝냈죠. 김태영이 어설픈 아랍어로 말했어요. 라마단 무바라크. 인부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반대로 사우디 팀은 한국 팀에게 사막 생활 지혜를 전수했어요. 이 시간에는 절대 야외 작업하면 안 돼. 모래폭풍 예보가 나오면 이렇게 대피해야 해.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 하산이 김태영에게 전통 두건 착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감으면 모래가 들어오지 않아. 아흐메드는 한국팀에게 사막용 선글라스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눈이 상해. 작업 현장이 점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도 사우디 사람도 구분 없이 서로 챙기며 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둘러앉아서 서로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영이 스마트폰으로 서울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는 눈이 와. 하얀 눈이. 하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하늘에서 하얀 게 떨어진다고.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반대로 아흐메드는 베두인 텐트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텐트에서 살았어. 사막을 집 삼아 살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진짜 형제구나.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르더라고. 어떻게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음이 다르다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 아내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처음엔 그렇게 걱정하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드디어 시험 운행 날이 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리야드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무인 지하철이 정말 될까?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시험 항목은 까다로웠습니다. 모래폭풍 시뮬레이션, 극한 온도 테스트, 비상 상황 대응.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첫 번째 테스트. 모래폭풍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인공적으로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실제 상황을 만들었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지하철이 정상 운행할까요?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성공! 센서들이 정확히 작동했어요. 안전 시스템도 완벽했죠. 두 번째는 극한 온도 테스트였습니다. 지상 60도, 지하 40도 상황을 만들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완벽 통과. 전자장비에 이상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비상 상황 대응이었어요. 정전, 화재, 승객 응급 상황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테스트 완벽 통과. 그 순간 역사 안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리야드 메트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말이에요. 한국 엔지니어 김태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개통식 날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어요. 국왕이 강민수 본부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진정한 형제입니다. 제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처음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사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 했죠. 하지만 그들은 기술보다 더 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진심과 정성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2시간이 35분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개통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리야드 시민들 출퇴근 시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통체증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더 중요한 건 사회 분위기였어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사회 진출이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 취업 기회도 확대됐고요. 경제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연간 100억 달러 파급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우정의 벽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 우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양국 청년들이 교류하는 장소가 됐어요. 한국어 학습 열풍도 일어났습니다. 리야드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신설될 정도였어요. 1년 후 사우디 정부는 전국 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름은 정레일웨이 프로젝트. 한국어 정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한국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발표식에서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 밤 풍경이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한국이 사막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 하지만 지금 보니 이 길은 우리와 한국이 함께 만든 형제의 길이구나. 한국이 사우디 사막에 뚫은 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길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따라오지 못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과 정성이었죠. 지금도 리야드 지하철은 사막을 가로질러 쌩쌩 달리고 있어요. 50도 폭염도 모래폭풍도 이겨내면서 말이에요. 이런 기술은 정말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과 정성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낸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